강남의 어느 고급 레스토랑,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 테라스에는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우아하게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작은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해진 운동화를 신은 7살 소녀가 테라스 입구에 서 있었죠. 앙상한 얼굴, 더러워진 옷자락, 그리고 떨리는 두 손. 소녀는 손님들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은 음식 좀 먹어도 될까요? 칼과 포크 소리가 멈췄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녀에게 쏟아졌습니다. 누군가는 눈살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안 요원이 다가오려는 순간 테라스 한쪽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던 노신사가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잠깐, 그의 목소리에 공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강태훈 회장, 이 나라에서 가장 큰 건설회사를 이끄는 남자였습니다. 평생 흔들림 없던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강태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생 수백억짜리 계약서에 사인할 때도 흔들리지 않던 손이었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테라스를 가로질러 소녀에게 다가가는 몇 걸음이 이상하리만치 무겁게 느껴졌죠. 앉아. 강태훈은 자신의 테이블 맞은편 의자를 조심스럽게 끌어당겼습니다. 소녀는 주저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큰 눈망울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소녀가 의자에 걸터 앉았습니다. 작은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아 공중에서 살짝 흔들렸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고 누군가는 매니저를 부르려 손짓했습니다. 하지만 강태훈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녀의 앙상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죠. 이름이 뭐니? 소희요, 강소희예요. 강태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강씨 성을 가진 아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배가 많이 고프구나.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강태훈은 지나가던 웨이터를 불러 세웠습니다. 아이 메뉴가 있나요? 웨이터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레스토랑에는 아동 메뉴가 따로 없습니다. 그럼 강태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녀의 앙상한 몸, 창백한 얼굴, 그리고 떨리는 손을 보니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게 분명했습니다. 가장 부드럽게 조리해 주세요. 안심 스테이크로요. 미디엄 레어가 아니라 완전히 익혀서 아이가 씹기 편하게 잘게 썰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우유도 한 잔 부탁합니다. 설탕은 넣지 말고요. 웨이터가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습니다. 테라스의 술렁임은 더욱 커졌습니다. 명함 하나면 어떤 자리든 예약할 수 있는 남자, 평생 격식과 체면을 중시했던 강태훈 회장이 노숙자 같은 차림의 아이를 자신의 테이블에 앉힌 겁니다. 소희야, 엄마나 아빠는 어디 계시니? 소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손가락으로 테이블 볼을 만지작거리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집에서 아파 누워 계세요. 약 먹을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제가 나왔어요. 아빠는? 소희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세요. 강태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없는 아이, 아픈 어머니, 그리고 굶주림. 이 작은 소녀가 얼마나 절박했으면 낯선 어른들 사이로 걸어 들어와 남은 음식을 달라고 했을까요?
곧 음식이 나왔습니다. 하얀 접시 위에 정갈하게 담긴 스테이크와 감자 퓨레,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우유 한 잔. 소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을 뻗으려다가 멈칫 다시 강태윤을 바라봤습니다. 먹어도 돼요? 그럼 천천히 먹어. 강태윤은 소희의 무릎 위에 하얀 냅킨을 조심스럽게 펼쳐주었습니다. 소희는 포크를 들어 스테이크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소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울음을 참는 표정이었죠. 혀끝에 퍼지는 고기의 온기,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음식의 맛. 소희는 눈물을 흘리며 씹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강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소녀가 한 입 한 입 음식을 먹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저 작은 몸에 얼마나 많은 슬픔이 담겨 있을까요? 저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많은 밤을 굶주림 속에서 보냈을까요? 문득 강태윤의 뇌리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25의 아들 강민우. 8년 전 서재에서 나눈 마지막 대화. 차갑게 내뱉었던 말들. 내가 선택한 여자와 살려면 이 집을 나가거라. 내 아들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 후로 민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소식도 끊겼죠. 소희가 우유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가에 하얀 우유 자국이 묻었습니다. 강태윤은 냅킨을 들어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천천히. 체하면 안 되니까.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 더 천천히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윤은 소녀를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후회였을까요? 그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뒤늦은 사랑이었을까요? 밤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소희는 접시를 깨끗하게 비운 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 단어가 강태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집이 어디니? 데려다 줄까? 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혼자 가기엔 너무 늦었어. 위험해. 엄마가 걱정하실 거예요. 빨리 가야 해요. 소희는 의자에서 내려와 깊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발걸음으로 테라스를 빠져나갔습니다. 강태윤은 소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작은 그림자. 강태윤은 자리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강태윤은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한쪽에 뒤집혀 있던 액자 하나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자 웃고 있는 25 청년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강민우. 민우야. 강태윤은 액자를 세우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 변두리의 반지하 방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좁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마저 희미했죠. 소희는 방 한쪽 구석에 누워있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미영은 기침을 하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폐렴이 심해진 지 일주일째였습니다. 약국에 갈 돈도 없었고 병원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소희는 냉장고 문을 열어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제 먹다 남은 라면, 국물 한 그릇이 전부였죠. 소희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아파서. 이미영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소희는 엄마 곁으로 다가가 작은 손으로 이마를 만졌습니다.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제가 뭐 구해올게요. 안 돼. 밖은 위험해. 금방 다녀올게요. 소희는 엄마에게 얇은 이불을 덮어주고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밖으로 나서자 저녁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7살 소녀에게 서울의 밤은 너무 컸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소희는 작은 발걸음으로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나고 치킨집 앞을 지났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따뜻한 음식들. 소희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밥을 먹은 게 언제였을까요? 버스를 3번 갈아타고 지하철을 2번 갈아탔습니다. 어른들 틈에서 작은 몸으로 비집고 들어가며 소희는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엄마가 예전에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강남에 가면 음식이 많단다. 레스토랑도 많고. 밤 9시가 넘어서야 소희는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불빛이 화려했습니다. 높은 건물들, 멋진 옷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곳곳에서 풍기는 음식 냄새. 소희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건물이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높은 건물, 밖에서도 보이는 야외 테라스. 사람들이 우아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천천히 계단을 올라 테라스 입구에 섰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아픈 엄마, 빈 냉장고, 그리고 배고픔. 저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은 음식 좀 먹어도 될까요? 칼과 포크 소리가 멈췄습니다. 누군가는 눈살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보안 요원이 다가오려는 순간 구석 테이블에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할아버지는 소희에게 다가와 의자를 끌어주었습니다. 소희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은 슬펐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곧 음식이 나왔습니다. 스테이크, 감자, 그리고 따뜻한 우유. 소희는 포크를 들어 고기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아니, 너무 따뜻했습니다. 천천히 먹어. 할아버지가 냅킨으로 소희의 입가를 닦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아빠 같았습니다. 소희는 기억나지 않는 아빠의 손길이 이랬을까 생각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소희는 할아버지에게 깊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희의 발걸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배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가슴도 따뜻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을 때 엄마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소희는 엄마 곁에 누우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오늘 천사 같은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날 밤 두 곳에서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지하에서는 소희가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떠올렸고 펜트하우스에서는 강태윤이 아들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민우야, 혹시 저 아이가... 강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김비서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강태윤 회장이었습니다. 김비서는 30년 넘게 강태윤을 보좌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전화가 온 건 처음이었죠. 네, 회장님. 지금 당장 만나야겠네. 중요한 일이야. 1시간 후 김비서는 펜트하우스 서재에 도착했습니다. 강태윤은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듯 눈가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강태윤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손에는 메모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강소희라는 아이를 찾아주게. 7살 여자아이야. 어젯밤 강남의 레스토랑에서 만났어. 강소희요? 그래. 성이 강씨고 이름이 소희야.
엄마는 이미영이라고 했어.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하더군. 김비서는 메모를 받아들었습니다. 강태윤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떨림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네. 하지만 조용히 아주 은밀하게 진행해야 해. 아이나 어머니가 눈치채선 안 돼. 알겠습니다. 며칠 드리겠습니까? 이틀. 이틀 안에 모든 걸 알아야 해. 김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서재를 나섰습니다. 강태윤은 다시 창가로 돌아가 서울의 아침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이틀 후 김비서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다시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강태윤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흔들림 없는 표정이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비서는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소희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유치원 입학 전 찍은 듯한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강소희, 만 7세입니다. 생년월일은 2018년 3월 15일입니다. 강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현재 서울 관악구 반지하에 어머니 이미영 씨와 거주 중입니다. 이미영 씨는 33세, 현재 폐렴으로 투병 중이며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김비서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항목입니다. 강태윤의 시선이 서류에 고정됐습니다. 그곳에는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강민우, 사망일 2017년 9월 23일, 사인 교통사고. 서류가 강태윤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 장의 종이가 흩어졌습니다. 사망진단서 사본, 사고 경위서, 그리고 출생신고서. 회장님, 김비서는 조심스럽게 강태윤을 불렀습니다. 강태윤은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계속하게. 교통사고는 택시 운전 중 발생했습니다. 강민우 씨는 생계를 위해 택시 운전을 하셨고 그날 밤 빗길에서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강태윤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당시 이미영 씨는 임신 5개월이었습니다. 강민우 씨가 사망한 지 넉 달 후 강소희가 태어났습니다. 서재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강태윤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내 손자였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손자를 몰라봤어. 손자가 굶주려서 거리를 헤매고 있었는데 나는 몰랐어. 김비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강태윤을 보좌했지만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강태윤의 머릿속에 8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 서재, 똑같은 자리에서 민우와 마주 앉았던 날, 민우는 이미영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결혼하고 싶습니다. 안 돼. 그 여자는 우리 집안과 맞지 않아. 집안이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이미영을 사랑합니다. 사랑? 그런 감상적인 말로 인생을 살 수는 없어. 내가 정해준 사람과 결혼해. 싫습니다. 그럼 나가. 내가 그 여자를 선택한다면 이 집을 나가. 내 아들로 인정하지 않겠다. 민우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전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언젠가 후회하실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민우는 이미영의 손을 잡고 서재를 나섰습니다. 강태윤은 그 뒷모습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민우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회장님,
김비서의 목소리가 강태윤을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흔들림 대신 결연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을 예약하게. 서울에서 가장 좋은 병원으로. 이미영 씨를 위한 특실을 준비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비. 매달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원하네. 치료비, 생필품, 소희의 유치원비까지 전부. 명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익명으로. 절대 내 이름이 드러나서는 안 돼. 이미영 씨가 알아선 안 돼. 하지만 회장님, 나는 이미 자격을 잃었네. 강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를 떠나보낸 아버지야. 손자를 지킬 자격이 있겠나? 김비서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그날 밤 반지하 방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이미영이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고열과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가 숨을 못 쉬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 사이렌이 골목을 울렸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이미영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소희가 따라 타려 하자 구조사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는 보호자가 있어야 해요. 할머니나 친척분은? 없어요. 저 혼자예요. 그럼 여기서 기다려야 해요. 병원에서 연락 올 거예요.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불빛이 멀어지는 걸 보며 소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골목바닥, 혼자 남겨진 밤. 7살 소녀에게는 너무 무서운 시간이었습니다. 소희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역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플랫폼 벤치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소희를 힐끗 보고는 외면했습니다. 엄마. 소희는 작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누가 보면 또 혼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밤을 버텼습니다. 추위에 떨고 배고픔을 참으며 엄마를 그리워하며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벤치에서 일어나 물을 마셨습니다. 화장실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라도. 소희는 다시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 그 레스토랑. 따뜻했던 할아버지. 혹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걸었습니다.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9시였습니다. 아직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입구 계단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희야?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태윤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습니다. 출근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여기 있니? 엄마는? 엄마가 병원에 갔어요. 구급차를 타고 저는 따라갈 수 없었어요. 강태윤은 무릎을 굽혀 소희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어젯밤을 어떻게 보냈니? 지하철에서요. 벤치에서 잤어요. 강태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홀로 밤을 지새웠다니. 소희야, 걱정하지 마. 내가 엄마를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게 해줄게. 약속해. 정말요? 그래.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자. 강태윤은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 후 차가 도착했습니다. 소희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 따뜻한 히터. 소희는 긴장이 풀리며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영은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폐렴이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즉시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비용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강태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이미영은 며칠 후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특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소희는 엄마 곁에 앉아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을 거예요. 소희야, 이게 다 누구 덕분이니? 착한 할아버지요. 레스토랑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도와주셨어요. 이미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누가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걸까요? 의문이 들었지만 지금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 행정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익명의 후원자께서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원 후 생활비와 소희 양의 유치원비도 지원하신답니다. 익명이요? 네,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이미영은 감격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천사 같은 사람이 있다니. 소희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가방에서 동화책을 꺼내 엄마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서툰 발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갔습니다. 이미영은 딸의 목소리를 들으며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강태윤은 매일같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병실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복도 끝 창가 벤치에 앉아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소희가 동화책을 읽는 모습, 이미영이 미소 짓는 모습, 그 풍경을 바라보며 강태윤은 놓쳐버린 시간들을 생각했습니다. 민우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늦었구나. 어느 날 오후 소희가 복도를 걷다가 멈춰 섰습니다. 저 멀리 창가에 앉아 있는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소희는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강태윤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희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아, 그냥 바람 좀 쏘이러 왔단다. 할아버지 덕분에 엄마가 좋아지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소희는 강태윤을 꼭 안았습니다. 작은 품, 따뜻한 온기. 강태윤은 손자를 처음으로 안아보았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아, 저 할아버지가 후원자분이구나. 소문 들었어요. 아주 큰 회사 회장님이라고 하던데요. 이미영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간호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희를 안고 있는 남자를 봤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이미영의 시선이 강태윤에게 고정됐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8년 전 민우 씨와 함께 섰던 그 서재, 차갑게 내려다보던 그 눈빛, 모든 기억이 한순간에 되살아났습니다. 당신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소희는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강태윤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미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복도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밖으로 나가시죠. 이미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강태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먼저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이미영은 소희의 손을 잡고 따라갔습니다. 병원 정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벤치가 몇 개 놓여 있었습니다. 강태윤은 한쪽 벤치에 앉았습니다. 소희도 옆에 앉았습니다. 이미영은 맞은편에 섰습니다. 소희야, 잠깐 저기 그네 좀 타고 올래? 이미영이 정원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네로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당신이 후원자였군요. 이미영의 목소리에는 떨림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죠? 왜 지금 나타나신 겁니까? 알게 됐습니다. 소희가 내 손자라는 걸. 이미영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우 씨를 집에서 쫓아낸 분이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소희가 그네에서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민우 씨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사랑을 그리워하며 얼마나 울었는지 아십니까? 강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셨어요. 밤낮으로 일하셨어요. 저랑 뱃속의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요. 그러다가 이미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강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그 말로 민우 씨가 돌아옵니까? 소희의 아버지가 돌아옵니까? 소희가 그네에서 내려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엄마의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이미영은 소희를 안아 올렸습니다.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계속 흘렀습니다. 엄마, 할아버지한테 왜 그래요?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우릴 도와주셨잖아요. 소희야, 넌 몰라. 뭘 몰라요? 강태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소희야, 내 할아버지. 내가 너의 진짜 할아버지란다. 소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진짜 할아버지요? 그래. 내 아버지는 내 아들이었어. 강민우. 소희의 아빠 말이야. 소희는 입을 벌린 채 강태윤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이 정말 할아버지였다니. 그럼 할아버지가 우리 가족이에요? 그렇단다. 소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미영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가족이라고요? 민우 씨를 버린 사람이 무슨 가족입니까? 이미영 씨, 아닙니다. 당신은 민우 씨의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우릴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민우 씨가 사랑한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 뭐라고 하셨죠? 집안에 맞지 않는다고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강태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민우 씨는 당신의 인정을 받고 싶어 했어요. 마지막까지도요. 죽기 전날 밤에도 말했어요. 언젠가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실 거라고, 사랑하신다고. 이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오지 않았어요. 장례식에도,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우린 혼자였어요. 완전히 혼자였어요. 소희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요. 강태윤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에 이마를 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이미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소희만큼은 지키고 싶습니다. 민우를 지키지 못한 아버지지만 소희만큼은 제발. 늦었어요. 이미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소희는 이미 잘 크고 있어요. 당신 없이도요. 이미영은 소희의 손을 잡아챘습니다. 소희가 놀라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가자, 소희야. 근데 할아버지는. 가자. 이미영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소희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태윤은 여전히 무릎 꿇은 채였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소희의 작은 목소리. 하지만 이미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희의 손을 잡고 병원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자동문이 닫혔습니다.
정원에는 강태윤만 남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떨어졌습니다. 무릎 꿇은 노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민우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이미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소희는 침대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한테 너무 심했어요. 소희야, 할아버지 우시는 거 봤어요. 정말 미안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미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아팠습니다. 분노와 슬픔 사이 어딘가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이미영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민우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 이미영은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민우야,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너무 미워하지 마. 사랑하셨을 거야. 표현을 못했을 뿐. 이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하지만 세 곳에서는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이미영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 침대에서 소희가 고른 숨소리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원에서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무릎 꿇고 용서를 빌던 강태윤의 모습, 떨리던 목소리, 그리고 소희의 말. 할아버지 우시는 거 봤어요. 이미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민우 씨가 생각났습니다. 항상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면 슬픈 표정을 짓던 남편, 인정받고 싶어 했던 아들, 사랑받고 싶었던 아들.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강태윤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만년필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얀 편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무슨 말로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수십억짜리 계약서에 사인했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 한 줄도 쓸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어딘가에 손자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할아버지라고 불러주었던 소희. 하지만 이제는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강태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만년필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글자를 썼습니다. 이미영 씨께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갔습니다.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편지가 완성됐습니다. 봉투에 넣고 봉했습니다. 그리고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병원으로 가게. 이걸 전해줘야 해. 다음 날 아침 병실에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미영 씨, 누가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누가요? 말씀은 안 하셨는데 정장 입으신 중년분이었어요. 이미영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이름이 정갈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희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이미영은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또박또박한 글씨체였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미영 씨께 8년 전에 제 잘못에는 변명이 없습니다. 아들이 사랑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거절했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영 놓쳐버렸습니다. 민우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지 못한 아버지입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소희를 봤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민우를 닮은 눈빛, 민우의 미소, 제가 지키지 못한 아들이 남긴 유일한 선물. 이미영 씨,
당신의 분노는 당연합니다. 저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소희만큼은 제가 지키고 싶습니다. 민우에게 못해준 사랑을 소희에게 주고 싶습니다. 늦었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이라도 할아버지로 살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소희를 지킬 기회를, 가족이 될 기회를. 강태윤 올림. 이미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지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졌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소희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울어요? 이미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소희가 일어나 엄마 곁으로 왔습니다. 편지예요? 응. 누가 보냈어요? 이미영은 대답 대신 소희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 민우가 남기고 간 선물. 소희도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소희야, 할아버지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아빠의 아빠니까. 이미영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희는 엄마의 눈물을 작은 손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진 좀 볼까요? 이미영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민우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소희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빠 웃고 있네요. 그래, 아빠는 항상 웃었단다. 아빠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 했을 거예요. 이미영은 소희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맞았습니다. 민우 씨는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민우가 죽기 며칠 전 밤이었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둘이 누워 있었습니다. 민우가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아버지 생각 많이 해. 왜 갑자기? 나중에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어. 손주 한번 안아보시라고. 화해할 거야? 응. 언젠가는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실 거야. 우리를. 만약 안 그러시면? 그래도 괜찮아.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표현을 못하실 뿐이지 사랑하셨을 거야. 민우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미영아, 아버지를 너무 미워하지 마. 약속해. 이미영은 그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민우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미영은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희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만날 수 있어요? 이미영은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민우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웃고 있는 남편, 용서를 바랐던 남편. 소희야, 응? 내일 할아버지 만나러 가자. 소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이요? 이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민우를 위해서, 소희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도 다시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병원 정원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벤치에 강태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비서가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소희를 위한 선물이었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미영이 소희의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긴장됐습니다. 이미영은 강태윤 앞에 섰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소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강태윤은 무릎을 굽혀 소희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잤니? 네. 엄마랑 할아버지 만나러 온 데서 아침부터 기다렸어요. 강태윤은 천천히 일어나 이미영을 바라봤습니다. 이미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앉으시죠. 세 사람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소희가 가운데에 앉고
양옆에 이미영과 강태윤이 자리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날렸습니다. 강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편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읽었습니다. 이미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밤새 많이 생각했어요. 민우 씨에 대해서도 소희에 대해서도. 강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우 씨는 마지막까지 회장님을 그리워했어요.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랑했습니다. 강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우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제 방식이 틀렸습니다. 알아요. 이미영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민우 씨가 말했어요. 아버지는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분이라고. 하지만 분명 사랑하고 계실 거라고. 강태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80평생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우는 순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미영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소희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왜 울어요? 이미영은 소희를 안았습니다. 소희야, 우리 할아버지랑 가족이 되는 거야. 소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그래. 이미영은 강태윤을 바라봤습니다. 소희를 위해서, 민우 씨를 위해서 다시 시작해 볼까요? 강태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김비서가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부터 세 사람의 생활은 조금씩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윤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소희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정원을 함께 산책했습니다. 이미영과도 천천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우에 대한 이야기, 소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 2주일 후 이미영은 퇴원했습니다. 강태윤이 준비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집이었습니다. 소희는 처음으로 자기만의 방을 갖게 됐습니다. 분홍색 벽지에 예쁜 침대, 그리고 책장 가득한 동화책. 할아버지, 정말 제 방이에요? 그럼, 소희 방이지. 소희는 방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이미영은 거실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제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불편합니다.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강태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이라고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우의 아내니까요. 이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한 달 후, 이미영은 출판사 편집자로 복귀했습니다. 민우가 죽은 후 그만뒀던 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책을 만지고 원고를 읽고 작가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삶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소희는 유치원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금방 적응했습니다. 친구들도 사귀고 노래도 배우고 그림도 그렸습니다.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소희가 요즘 정말 밝아졌어요. 웃음이 많아졌답니다. 강태윤은 회사에서 새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강민우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정 지원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주거 지원, 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이런 사업을 시작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놓친 것들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사랑의 의미를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저녁이면 세 사람은 함께 식사했습니다. 때로는 집에서,
때로는 레스토랑에서, 소희는 항상 신나게 유치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영은 웃으며 들어주었고 강태윤은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희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강태윤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미영도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민우는 착한 아이였단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저 닮았어요? 많이 닮았어. 눈빛이랑 미소가 똑같아. 소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저도 착한 아이예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착한 아이지. 며칠 후였습니다. 소희의 8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미영이 강태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생일 전에 민우 묘에 다녀오면 어떨까요? 셋이 함께요. 강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말 아침 세 사람은 차를 타고 공원묘지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소희는 뒷좌석에서 꽃다발을 안고 있었습니다. 묘 앞에 도착했습니다. 고 강민우 지묘라고 적힌 비석. 강태윤은 처음 보는 아들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우의 아버지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늦어서 미안하다. 이미영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희도 따라서 꿇었습니다. 소희는 비석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빠, 저예요. 소희예요. 처음 인사드려요. 강태윤은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영도 반대편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이어졌습니다. 민우야. 강태윤이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가족이 된다. 내가 사랑했던 이미영, 내가 남긴 소희, 그리고 이 못난 아버지. 우리 이제 함께 살 거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소희의 8번째 생일날이었습니다. 펜트하우스 거실은 풍선과 장식으로 가득했습니다. 큰 케이크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8개의 초가 꽂혀 있었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강태윤과 이미영이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소희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초를 불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무슨 소원 빌었어? 이미영이 물었습니다. 비밀이에요. 말하면 안 이루어진대요. 소희가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윤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을 겁니다. 가족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케이크를 자르고 나서 소희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접힌 종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쳐서 강태윤에게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리려고 만들었어요. 강태윤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편지였습니다. 서툰 글씨체로 삐뚤빼뚤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께.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아버지예요.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를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가족이 되어 주셔서 감사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소희 올림. 글자 옆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강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미영도 옆에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소희야, 고맙구나. 할아버지도 소희를 많이 사랑한단다. 강태윤은 소희를 꼭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품.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변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날들이었습니다. 봄에는 소희의 초등학교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강태윤과 이미영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소희는 새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강태윤은 카메라로 그 모습을 담았습니다. 손자의 첫 입학식? 민우의 입학식은 참석하지 못했지만 소희의 입학식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름에는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세 사람의 첫 가족여행이었습니다. 바다를 보고 모래성을 쌓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소희는 처음 보는 바다에 신이 났습니다. 파도를 피하며 깔깔거리고 조개를 주우며 즐거워했습니다. 이미영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강태윤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행복했습니다.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갔습니다. 산을 오르며 소희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안 힘드세요? 괜찮단다. 소희랑 함께여서 안 힘들어. 정상에 올라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김밥과 과일, 그리고 따뜻한 차. 단풍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빨갛고 노랗고 주황색이었습니다. 겨울에는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펜트하우스 옥상 정원에서 세 사람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소희가 목도리를 눈사람에게 둘러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눈사람 예쁘죠? 세상에서 제일 예쁜 눈사람이야. 일상도 소중했습니다. 강태윤은 퇴근길에 소희를 데리러 갔습니다. 학교 앞에서 기다리면 소희가 달려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 어땠니? 재미있었어요. 오늘 그림 그리기 했는데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 우리 소희 대단한데? 차 안에서 소희는 학교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친구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급식 이야기. 강태윤은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저녁이면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미영이 만든 음식을 먹으며 하루를 나눴습니다. 소희는 숙제 이야기를 했고, 이미영은 회사 이야기를 했고, 강태윤은 재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말이면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소희는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강태윤이 뒤에서 잡아주고 이미영이 앞에서 응원했습니다. 소희야, 할 수 있어. 무서워요. 괜찮아. 할아버지가 잡고 있어. 결국 소희는 혼자 자전거를 탔습니다. 넘어지고 일어나고 다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세 사람은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밤이면 강태윤은 소희에게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소희의 방에 앉아 동화책을 펼쳤습니다. 소희는 할아버지 품에 안겨 눈을 반쯤 감으며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도 또 읽어줄 거죠? 그럼 매일 읽어줄게.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소희가 잠들면 강태윤은 이불을 덮어주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이미영이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차 한잔 하시죠, 아버님. 고맙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이미영이 물었습니다. 그렇네. 평생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강태윤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평생 돈을 쫓아 살았지. 성공하려고, 더 크게 만들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 가족을. 지금이라도 깨달으셨잖아요. 그래. 늦었지만 감사하네. 이미영 씨가 기회를 줘서 민우 씨도 기뻐할 거예요.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강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고맙다. 소희를 남겨줘서, 다시 사랑을 배울 수 있게 해줘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소희의 학교에서 가족 소개 시간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소희야, 가족 소개 한번 해볼래? 소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당하게 교실 앞으로 나갔습니다. 친구들이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강소희예요.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소희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저는 엄마와 할아버지와 함께 살아요. 엄마는 출판사에서 일하세요. 책 만드는 일을 하시죠. 할아버지는 회사 회장님이세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도 하세요. 친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가족은 서로를 정말 사랑해요. 매일 함께 밥 먹고 주말에는 놀러 가요. 할아버지는 저한테 책도 읽어주시고 엄마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세요. 소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교실에서 또 박수가 터졌습니다. 선생님도 미소 지었습니다. 소희는 자리로 돌아가며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아빠도 보고 계실까요? 아빠, 우리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해요.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 거실은 따뜻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영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소희는 소파에서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이미영이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강태윤은 소희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고른 숨소리, 평화로운 표정, 작은 손으로 담요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돈이 아니야. 명예도 아니야. 바로 이거야. 가족, 사랑, 함께하는 시간. 강태윤은 조용히 속으로 읊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별이 빛나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세 사람의 집에는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불빛이었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암전.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소희의 성장, 이미영의 웃음, 강태윤의 사랑. 평범하지만 눈부신 날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을 실어주세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